네, 안녕하세요. 몽이삼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제일 최애하는 물론 풋조이도 최애하지만 좀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섞였죠. 챔피언의 다른 이름이죠. 타이틀리스트 참 저의 로망이었죠. 옷에 그 제이린드버그가 나오기 전까지 풋조이 타이틀리스트를 좀 번갈아 입으면서 골프를 칠 때 저도 어린 나이에 좀 간지라고 하죠. 간지를 따졌을 때 타이틀리스트를 입고 나갔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나중에 얘기하기 좀 2011년도에 그 필라코리아가 아쿠시네트를 인수하면서 2013년에 이제 의류를 런칭하기 전까지는 타이틀리스트라는 의류가 아니라 타이틀리스트 로고 스폰이 박힌 의류들이 유통이 됐었죠. 그럼 미국 옷들을 저 같은 경우는 M 사이즈, 원래 엑스라지를 입거든요, 한국 사이즈는. 근데 M 사이즈를 구매해서 제가 입고 다녔던 그 타이틀리스트 오버로크 딱 들어간 거. 어쨌든 타이틀리스트 공과대 출신의 필영이라는 사람이 무려 110년 전에 110년입니다. 110년 빼면 1910년에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고무 소재의 제품들을 만든던 회사였는데 이제 필영이 퍼터하다 보니까 공이 똑바로 안 굴르는 거예요. 왜? 이 공 안에 코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뚜기 연상해 보세요. 오뚜기 밑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굴러가지 않고 이렇게 쓰잖아요. 공이 이제 커버가 있고 안에 코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몇 겹이냐에 따라서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이렇게 나누는데 원피스 공은 없죠. 거의 최소한 코어 다음에 이제 껍데기가 쌓여있는 커버, 그래갖고 투피스 이상 이렇게 공들이 거의 대부분 출시되는데, 이 코어가 중심에 맞지 않으면 사이드 스핀량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공의 구름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퍼터가 안 들어가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무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공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3년 만에 이제 타이틀리스트 공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회사의 이름이 아쿠시네트예요. 아직까지 타이틀리스트가 안 나와요. 아쿠시네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연구 끝에 1935년도에 공이 이제 개발 완료가 돼서 이제 출시한 볼이 아까 얘기했던 챔피언의 다른 이름 타이틀리스트가 됩니다. 로고가 너무 이쁩니다. 그거 이렇게 띄워주겠죠. 이게 손글씨예요. 필기체인데 그 비서가 글씨를 잘 쓰거든요. 잘 썼대요. 뭐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비서가 써준 글씨가 지금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그 타이틀리스트 로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1950년대 들어서 공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갖고 뭐 미국에서 가장 프로들이 많이 쓰는 공이 된 거죠. 1950년대 돼서.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들어서 계속 성장을 했겠죠. 공이 제일 많이 쓰는 공이니까 얼마나 공 마진이 좋겠어요. 50년대 볼이 알려지고 가장 프로들이 많이 쓰는 공이 됐죠.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62년도에 불사이라는 퍼터 업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에 드디어 첫 번째 아이언을 출시하게 됩니다. 파이널 리스트라는 아이언을 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풋조이 때 얘기했던 1995년에 드디어 풋조이를 인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브라까지 인수하게 되죠. 이제 코브라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까지 이제 사업력을 엄청나게 늘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가 탄생을 한 거예요. 보면 이 타이틀리스트 이쁘죠? 제가 이제 컬렉트 하는 모자들인데 제가 이 모자가 색깔별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자는 타이틀리스트에 아마 요거 있을 거예요. 요거. 그쵸? 요거. 타이틀리스트. 그 다음에 요거까지 있을 거예요. 요거. 뭐죠? 풋조이. 후지필름 아닙니다. 풋조이예요. 여기에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게 뭐냐면 요게 붙으면 보키 디자인. 보키를 또 영입을 합니다. 보키가 뭡니까? 웨지 제작 장인이에요. 보키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키 웨지잖아요. 타이틀리스트 웨지가. 지금도 선수들 무지 쓰잖아요. 보키. 그러면서 또 퍼터 디자인하는 스카티 카메론을 그러니까 영입을 합니다. 인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스카티 카메론. 그죠? 스카티 카메론 덕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타이틀리스트. 그죠? 타이틀리스트 써있죠? 뒤에는 스카티 카메론. 타이틀리스트 제품 중에서 이렇게 보키 디자인이 들어가면 가격이 확 뛰어요. 근데 이 뛴 가격에서 또 스카티 카메론이 들어가면 또 가격이 확 뛰죠. 여기서 또 끝판왕이 있어요. 서클 T 마크가 들어가면 또 이게 확 뛰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뛰죠. 뭐 물론 저는 예전부터 타이틀리스트를 수집
카페처럼 해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스카치 카메론 카페 회원들처럼 뭐 엄청난 오타쿠는 아니고요. 장비 쪽은 아니고요. 이런 의류 쪽이나 모자를 많이 수집을 해요. 자, 이제 장비까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공, 클럽, 웨지, 퍼터 다 됐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걸 쓸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등장한 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타이거 우즈예요. 타이거 우즈가 이걸 싹 쓰면서 어떻게 써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됐겠죠. 물론 저도 드라이버를 905부터 썼어요. 905, 907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타감 좋고 소리 좋고 뭐 그때 골린이었으니까요. 옛날에 20년도 더 됐는데 905 제가 타이틀 리스트를 쓰는 게 그때 로망이었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이쁜 거 905 드라이버는 어차피 잘 나가야 되니까 그게 제일 좋다고 해서 905를 썼고 머슬형 아이언을 쓰고 정말 힘들었죠. 정말 그걸로 때려 패느라고 진짜 몇 년간을 진짜 미친듯이 못 쳤죠. 뭐 상상이 가실 거예요. 골린 생활을 제가 했을 때 뭐 이러면서 있다가 드디어 2011년도에 우리나라 기업인 필라코리아에 인수가 됩니다. 아쿠시네트가. 근데 미국의 그 성향을 버리지 않고 계속 전통을 유지시켜주게 미국의 본사를 계속 놔두고 있어요. 뭐 다른 우리나라가 인수한 기업처럼 본사를 한국에 옮겨온다던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타이틀 리스트의 감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 사업이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비싸죠, 타이틀 리스트. 지금 뭐 이제 신생 브랜드들 정말 많은데 그 브랜드들 나오기 전까지 제일 린드버그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런칭되기 전까지는 타이틀 리스트가 제일 고가 라인을 형성하고 있던 옷이었죠. 거기에 이제 갑자기 또 마카레노나 튀어나오고 제일 린드버그 튀어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고가 의류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타이틀 리스트는 제가 느낀 건 철저히 기능성이에요. 일단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오게끔 일단은 디자인의 기초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 리스트를 입고 불편하게 제가 골프를 친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타이틀 리스트 입고 골프가 불편한 적 있나요? 없을걸요. 그리고 철저히 골프 문화에 맞게 옷을 개발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타이거 우즈가 입으면서 차이나 칼라 있죠. 차이나 칼라도 만들고 뭐 라운드 형태도 나오고 많이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갔지만 그것도 이제 골프 문화의 변천사니까요. 어쨌든 타이틀 리스트는 철저하게 퍼포먼스 위주로 옷을 디자인하고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솔직히 기능면에서는 깔 게 없어요. 가격면에서는 할 말 많죠. 비싸죠. 지금도 비싸요. 타이틀 리스트. 할인도 안 해줘요, 잘.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너로 입어도 되고 단독으로 입어도 되는데 이게 33만 8천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분들 이거 흔히 이거 많이 봤잖아요. 이런 치마 35만 8천 원. 솔직히 이 로고 없으면 그냥 운동복인데 디자인이 뭐 대단하다 그런 것도 없는데 솔직히 타이틀 리스트 빨간색 너무 촌스럽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근데 말도 안 되는 빨간색하고 검정색하고 뭐 이렇게 흰색만 써서 디자인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대표 색깔이니까 타이틀 리스트에.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미래에셋하고 그 필라코리아가 인수하면서 돈 많이 썼으니까 뭐 뽑아야 되겠죠. 뽑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좀 이게 퍼포먼스 위주로 디자인 성향의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퍼포먼스면 기능성 의류를 쓴 것들은 뭐 고어텍스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특수한 섬유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의류는 좀 비싸게 받아도 되는데 이런 제가 보기엔 평범한 스판 재질의 그냥 치마인데 이거를 35만 8천 원 받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도 타이틀 리스트는 워낙에 선수들 후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골프 산업 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뭐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핑계거리는 많은 회사예요. 뭐 그래서 인정. 근데 디자인은 솔직히 우리나라 브랜드들보다 디자인이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동생 회사 그쵸? 풋조이보다도 디자인이 요즘에 엉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카치 카메론도 옷이 나온다는 거? 엄청 비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마크가 붙으면 엄청 비싸진다고. 한정판이. 솔직히 그 자회사들 중에 지금 타이틀 리스트가 디자인 면으로 요즘에 너무 실망인데 디자인 좀 더 이뻤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화하기 참 힘든 브랜드가 됐어요. 예전에는
참 소화하기 편했거든요. 다양한 컬러도 나오고 그랬어요. 타이틀 리스트가 좀 더 다양한 컬러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정책이 일본 타이틀 리스트가 있고 한국 타이틀 리스트가 있는데 뭐 각 나라별로 좀 다르잖아요. 라이센스 갖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훨씬 싼 거예요. 타이틀 리스트도 어차피 아시안 핏인데,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한국 나오는 디자인보다 일본 핏이 더 이쁠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구입할 때. 그래서 한국에서 안 샀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면 우리나라 좀 더 이쁘고 또 더 괜찮은 걸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정말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지금 110년이 됐잖아요. 타이틀 리스트가. 얘네 아이덴티티는 확실해요. 진짜 선수 위주의 퍼포먼스 의류, 거기에 약간 갤러리성이 있는 약간 캐주얼 핏.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들이 이거를 아성을 쉽게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막 듣보잡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싫어하는 브랜드가 될까봐 저는 전통 있는 브랜드들은 좀 그래도 꾸준히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몇 가지 아쉬운 마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마치려고 해요. 참 의류는 좋은데 비싸. 아, 이렇게 조그맣게 레터링 들어간 건 귀엽기는 하네. 그죠? 귀엽죠? 패딩. 아, 요즘에 입으면 따뜻하겠다. 패딩. 이런 패턴 너무 이쁘다. 이런 패턴 너무 이쁘죠? 제가 아가일 체크를 좋아해서 그런지 아가일스러운? 어쨌든 타이틀 리스트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네, 화이팅입니다. 근데 기능성이니까 조금만 가격.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필라코리아. 필라 정도 가격이면 무지 많이 사겠다. 그죠? 근데 선수들한테 투자하기가 좀 마케팅 쪽으로 비용이 모자랄 거니까 필라보다 약간 비싸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타이틀 리스트 뭐 발전하길 바라면서 우리나라 브랜드니까 세계 1위 브랜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몽이 삼촌이었고요. 이 말을 제가 하게 돼요. 진짜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